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드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출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경매를 할 거기 때문에 경매에는 대출 상품이 따로 있어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면 괜찮은 걸까요?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면 다 성공하는 게 맞을까요?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건 장점일까요? 아니면 단점일까요?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건 경매 낙찰받은 부동산을 가지고 해주는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내가 낙찰받은 금액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믿을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가지고 해주는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져갈 만한 부동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을 수가 있겠죠.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물건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문제들을 낙찰자가 해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락잔금 대출이 좀 많이 대출을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완화적인 게 사실이긴 합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도 내가 경매 낙찰을 잘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쓴 카드 내역이나 또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라든지 또 내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카드 내역으로도 소득이 증빙이 가능하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사업자 등록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또 법원에 가면 명함을 주는 대출 이모, 대출 상담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방법을 많이 만들어주고 계세요. 하지만 신용이 불량하신 분들은 안 되겠죠. 또 어떤 분들 보시면 경매 대출 같은 경우는 잘 나온다고 하니까 완화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덜컥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분이 신용 불량자였던 겁니다. 신용 불량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입찰 전에 상담사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 상황을 얘기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출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80%를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정말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에 내가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8천만 원을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천만 원 정도는 보증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월세를 받게 되는 거죠. 월세가 7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자가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순수익은 내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0원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계산을 해보면 480만 원이 되는 거고 투자금은 0원이고 수익률 뭐 이런 것들 계산해 보시는데 이건 수익률 계산할 필요가 없죠. 무한 수익률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경매에서는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적으로 많이들 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의 뜻이 될 수가 있고 레버리지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잘만 굴리면 매년 뭐 한 채, 두 채씩만 해도 자산이 늘어나고 내가 월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묻는 게 있습니다. 대출도 빚인데 왜 너 돈인 것처럼 말하냐. 저는 이 말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경매판에서도 잘못 낙찰을 받아서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월세는 시세보다 못 받고 이자만 내다가 손해만 보고 파는 가격도 이상한 가격으로 파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결국 다시는 부동산 안 한다라고 하고 이 시장을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건 분명히 부동산에서 경매에서는 특히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물건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싸게 낙찰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출은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도구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대출은 당연히 독이 되고 이 독은 정말 큰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싸게 사야 대출이 나를 살리고 비싸게 사면 대출은 나를 죽이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야 될까요? 입지 분석이 아무래도 좀 탄탄해야 되겠죠. 월세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빌려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파악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시세 분석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돼요. 경매라는 건 다 같은 경쟁에 의해서 하는 어떤 방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등과 꼴등이 갈리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1등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꼴등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 중간 과정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파는 가격, 빌려주는 가격이 달라서 수익률 측정을 다르게 하고 1등과 꼴등이 나눠지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세 분석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얼마에 빌려줄 수 있는지, 이런 파악들을 명확하게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시뮬레이션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야 돼요. 대출 이자보다 월세보다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이자만 내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뭐 원금 같은 경우는 적금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넣는다고 해도 이 이자가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경매에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수익 시뮬레이션, 수익률 같은 경우 내가 잘 측정을 해서 물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려운 물건, 이런 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는 눈이 처음이시다라고 하면 좀 쉬운 물건들 먼저 접해 보시려고 하시고, 또 초보가 저는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낙찰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 위주의 어떤 물건들을 검색을 하고 낙찰가를 검색을 하고, 아, 이 물건은 이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구나. 이 물건은 지금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 물건은 많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네. 이런 것들을 계속 경매 사이트를 좀 보면서 내가 접근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출을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답은 본인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물건,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았는지, 그리고 그 낙찰받은 부동산으로 어떻게 전략을 잘 짤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매번 느끼고 한 해 한 해 계속 다짐하는 게 있는데, 무리하지 말자예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고 무리하게 뭔가 생각하고 너무 무리하게 끝까지 가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다 그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잖아요. 저도 정말 레버리지를 극한까지 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등골이 막 서늘서늘했던 그런 순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고, 좀 요즘은 그런 시장도 아니고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그런 다짐들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는 거지, 운이 조금 나빴고 하나 두 개 아다리가 맞지 않았으면 제가 하고 있는 경매를 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 하고 매번 악몽 꾸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말 조심해서 잘 투자하시고, 대출 같은 경우도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이 80%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 75% 정도 가능하다라고 계산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80%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90% 계산하시고, 사실 80% 대출 받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뭐 P2P나 이렇게 해서 다 이용이 가능한 거니까, 또 내가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돈이 하나도 없이도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돈을 좀 모아 보시고 그런 기간 동안에 좀 공부도 해 보시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얘기 한번 해 봤고, 대출은 항상 매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가 돈이 나갈 수 있는 게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신용이 좋고 DSR이 좋고 그러면은 대출이 아무래도 경락자금 대출도 많이 나오고, 좋은 물건을 낙찰받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내가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내가 좋은 물건을 낙찰받지 못했다, 위반 건축물 이런 거 낙찰받았다, 그러면 대출도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위험건축 뭐 이런 것들은 대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도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은행에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낙찰받는 게 중요하고 내 상황 아는 게 중요하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좋은 물건 낙찰받아서 돈 레버리지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부의 사다리로 대출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얘기해봤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댓글로 그 내용들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